네,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지원하면 떨어진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대학교 입학처 모집 요강을 봤을 때 해당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럼 지원이 불가합니다. 네, 실제로 제가 겪은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네, 학점은행제 편입생 범스타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할 때 잘못 알고 계시고 많이들 여쭤보시는 것들만 제가 준비해 봤거든요. 일단 학점은행제 편입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이게 수능을 볼 때도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지원 자격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편입도 지원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보통은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렇지만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편입의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질문들이 나옵니다. 학점은행제 학과가 이 편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점은행제 학과는 편입을 할 때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일단 학점은행제를 진행하게 되면요, 학과를 먼저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게 대학교처럼 인문계열, 자연계열로 나눠서 학과가 진짜 다양합니다. 근데 이때 대학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학점은행제로 심리학과를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대학교에 심리학과로 편입 지원을 한 거죠. 그럼 해당 대학교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둘 중 하나겠죠. 이 학생은 심리학을 공부했고 우리 학교 심리학과를 지원했네, 적응을 잘하겠구나, 또는 이 학생은 학점은행제로 준비했네, 끝. 보통은요, 후자의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아세요. 학점은행제가 어떤 난이도로 진행이 되고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심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학점은행제의 수업 퀄리티를 알려드릴 건데 다소 충격적입니다. 이게 애초에요,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법이라고 해서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그런 교육제도였거든요. 한마디로 대학교 수업의 퀄리티와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학과로 졸업을 했든 학점은행제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대학교에서 어떤 기준으로 편입생을 모집하는 걸까요? 정답은 대학별 전형입니다. 이게 인서울 기준에선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편입 영어 시험이 있거든요. 이거를 더 잘 본 사람들이 뽑히는 거예요.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보게 하고 성적을 줄 세우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점은행제는 편입의 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내가 편입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편입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겠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때 바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다수가 경영학으로 준비를 하는 걸까요? 바로 가장 큰 장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두 번째, 단기간에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제약을 받지가 않습니다. 이 수업이요,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방송이기 때문에 수업을 자율적으로 내가 필요한 시간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추가적인 두 번째 장점이 있죠. 단기간에 학점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학점은행제라는 건요, 일정 기간을 다닌다고 해서 졸업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 학점 조건이 쌓이면 졸업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 기간이 길든 짧든 말이죠. 근데 좋은 거는 수업으로 학점을 채우는 거 말고도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그걸 추가 학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다양한 학과 중에서 이 경영학은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격증이 되게 많아요.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의 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들을 여러 개 취득했다, 더 빠르게 졸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서 빨리 졸업을 했어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네, 위에서 말씀드렸죠. 편입 합격을 결정짓는 건 여러분들이 편입 시험을 더 잘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 자격에서 시간을 세이브 하시고요, 편입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한 거에 의의를 두는 거예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학점은행제로 경영학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경영에 관심도 없었고요, 심지어 공대로 편입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경영학으로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제가 아직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또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학사 편입으로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가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 두 가지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현재 본인의 학력과 목표 대학교의 차이, 두 번째는 편입 시험까지 남은 기간으로 정할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방대, 전문대를 다니고 있다, 근데 인서울 중위권, 상위권을 노리고 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이 경우에는 현재 여러분들이 다니는 대학교가 보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대학을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상. 대학을 다니면서 편입 준비를 한다는 건요, 내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편입 공부에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요, 공부 시간만으로 계산을 해봐도 다른 학생들을 이길 수가 없고요,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싸리 자퇴를 해서 내가 지금까지 취득했던 학점들을 모두 끌고 와서 학점은행제로 편입 지원 자격을 갖추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현재 본인의 대학교가 좀 괜찮은 수준이다, 근데 살짝 더 학벌을 높이고 싶다, 그럼 차이가 얼마 안 나죠. 그럼 지금 대학을 다니면서 편입 준비를 하는 거예요. 현재 대학이 보험이 되는 겁니다. 편입에 떨어졌을 땐 지금 대학교를 다니면 되는 거고, 편입에 만약에 붙었다, 그럼 땡큐인 거죠. 그리고 현재 만약에 고졸이다, 이건 말할 거 없죠. 저처럼 학점은행제로 바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편입 시험까지 남은 기간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 건데요, 고졸 기준으로 학은제 소요 기간을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 편입을 하려면요, 전문 학사가 필요해요.
이때 80학점이 필요로 하거든요. 경영학과 기준으로 2학기 과정이 필요하고요.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학사 편입으로 지원하려면 학사가 필요하고요. 140학점을 모아야 돼요. 3학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보통 1년 6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편입 시험 일정이 1월달이라고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시작 시기에 맞게 어떤 걸로 할지 대략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본인이 만약에 영어학점이다. 그리고 시험 기간 1년밖에 안 남았다. 근데 난 학사 편입이 유리하니까 학사로 해야지. 이런 건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요, 학점만 취득하다가 편입 교재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바로 편입 시험 보러 가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점은행제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학점은행제, 오프라인 학점은행제. 오프라인은 쉽게 말해서 땡땡 대학교 평생교육원인 거죠.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우대를 해주거나 온라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학점은행제 출신자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럼 일반 대학생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대학교가 너무 다양하죠. 괜찮은 대학교, 지방대, 전문대.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주관적인 요소가 크죠. 이게 A라는 대학이 있을 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안 좋은 대학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어서 편입생들을 선발하게 되면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대학교는 객관적인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편입시험이다. 학점은행제는요, 일단 공부를 안 했던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공부를 잘했으면 이미 20살 때 좋은 대학교에 가 있겠죠. 저도 고3 때 수능을 보고 나서 지방대랑 전문대랑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오프라인 학점은행제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 학점은행제를 다녔을 때 제 주변의 학생들은 수능 평균 등급이 보통 5, 6등급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프라인으로 한 학기를 다니다가 온라인의 장점을 알게 돼서 갈아탄 거죠. 그리고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편입 합격생들을 보면 왜 전적대가 좋을까요? 이건 너무 간단합니다. 괜찮은 전적대라는 건요, 기존에 공부를 잘했다는 거고요. 그런 친구들이 당연히 편입 합격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기하게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점은행제 지원 여부인데요. 편입은요 1월달에 시험을 본다고 했죠. 근데 학점은행제는 2월 8월에 졸업을 합니다. 그럼 2월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편입 시험을 못 보는 걸까요? 졸업 예정자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고등학생들이 졸업하지 않았는데 수능을 보고 정시를 지원해서 대학 가잖아요. 편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모집 요강을 보시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다수가 모르는 전형이 또 있는데요. 이게 또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학점은행제로 준비를 할 때 일반 편입은 보통 2가지 케이스로 갈립니다. 첫 번째, 전문학사 이상 졸업자.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죠. 그런데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학사학위 과정 중 땡땡 학점 이상자. 네, 한마디로요, 졸업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학점 이상이 있으면 편입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형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모든 대학교에 지원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대학교 입학처 모집 요강을 봤을 때 해당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럼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별로 필요한 학점들도 상이해요. 보통 70학점 내외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게는 80학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을 하는 시기도 중요해요. 예정자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학점을 취득했고 그게 인정되어 있어야지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교의 입학처에 들어가서 모집 요강을 꼭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입시험을 보고 편입 합격을 만약에 했어. 그러면은 처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집에 있다 보면 문자 한 통이 와요. 땡땡 대학교입니다. 언제까지 학과 사무실로 오세요. 바로 올 게 왔습니다. 학점 인정인데요. 이건 학과 사무실에서 교수님과 딜을 해야 돼요. 편입은 1, 2학년을 건너뛰고 바로 3학년으로 들어가죠. 1, 2학년 때 이수했던 학점들을 이 학교에서 인정해줄지 말지를 심의하는 거예요. 이때 동일학과, 비동일학과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납니다. 저같이 경영학과에서 공대로 편입을 했다. 그러면은 학점 인정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교수님의 표정이 조금 어둡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유사학과, 동일 계열로 지원을 한 거라면 학점 인정이 그래도 꽤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나갑니다. 내가 대학교에서 학점 인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학점은행제를 관련 학과로 들어야겠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요, 편입하고 나서 이 학점 인정을 덜 받았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경영학과로 진행했기 때문에 편입 공부 시간이 확보되었던 거고, 그래서 내가 편입을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합격하는 게 우선이지, 내가 합격하고 나서 학점 인정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는 건 조금 빠르다는 거죠. 일단 저처럼 학교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학점은행제로 3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되면 보통 2년 정도를 다닙니다. 저처럼 학점 인정이 만약에 덜 되었다, 혹은 재수강을 좀 해야 된다, 그럼 2년 6개월까지 다니기도 해요. 5학기죠. 그래서 이렇게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할 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편입을 하면 지금의 환경보다는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플랜 B를 만들고 플랜 C를 만드는 순간 플랜 A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줄어들거든요.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투자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 밖에 궁금한 거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